취업자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왜 20만 명을 기준으로 하죠? 이게 어떤 기준인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가 한 2,7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예. 그게 이제 매월마다 이제 이렇게 집계를 하는데, 예. 지금 4월 달에 고용 동향에서 한 17만 명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서 한 17만 명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17만 명이 지금 늘어난 것이, 이게 많이 늘어난 건지, 뭐 지금 석 달 만에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그럼 이게 적게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뭐, 이제 작년 이맘때는 대개 한 20만 명 내지 30만 명 사이에서 예.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제 10만 명대에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월 달에는 이제 한 26만 명 늘어났고요. 3월 달에 25만 명 늘어나서 좀 10만 명대에서 20만 명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4월 달에 다시 이제 10만 명대로 17만 명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지난 그럼 몇 달 동안은 20만 명 넘게 늘어났던데, 이거는 왜 이렇게 좋아진 겁니까, 그때는? 뭐, 그때는 이제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재정 지출 많이 늘어가지고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그 2월달, 3월달에 많이 늘었는데, 예. 이제 그런 그 보건사회 부분이라든지 복지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서 2월, 3월에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4월달 들어서면서 좀 이제 그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경기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으니까, 경기 침체가 좀 더 심화되면서 4월 달에 그 일자리가 좀 줄어들었다. 민간 기업들이 채용을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이유들이 있군요. 지금 뭐, 이번 통계에서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실업률입니다. 실업자 수가 124만 5천 명으로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실업률이, 4월달 실업률이 4.4% 지표로 봐서 2000년 이래 가장 최고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실업률이 늘어나는 걸 보면은 주로 이제 제조업과 건설, 금융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에서 그 일자리가 많이 줄어가지고 예. 실업률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연령대별로 보면 30대부터 50대 사이에 그 가장 일할 수 있는 그런 왕성한 그런 때죠. 예. 이분들의 그 취업이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실업률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러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정규직 부분에서 예. 많이 그 구조조정이라든지 조기퇴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면서 예.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제조업이라든지 건설 이런 금융 이런 굉장히 그 핵심 부분에서 일자리가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정부는 공무원 시험 때문에 이 실업률이 늘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공무원 시험.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무원 시험이 3월 달에 있었는데, 예. 작년까지. 이번에 이제 그 접수를 4월 달로 이렇게 미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예. 이분들을 이제 실업자로 취급하거든요.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실업자로 돼가지고, 예. 4월달 실업률이 높아졌다, 이제 이렇게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교수님 보시기에 맞는 합당한 설명인가요? 뭐 그런 부분도 실업률에서 예. 실업자 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궁색해 보였어요. 이것까지 끌어들여 갖고 참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예. 그런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는 부분에 있는데, 예. 뭐 더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침체되니까, 예. 기업 부분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교수님, 이게 이제 이런 취업자 증가폭 또 뭐 실업률 이런 얘기를 쭉 이제 해 주셨는데, 이게 앞으로 이런 상황을 좀 개선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 주체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이런 상황들이 좀 개선될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글쎄, 앞으로도 이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하면서 우리 수출이 이제 크게 줄어들 걸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수출이 줄어들면 이 경기도 침체되고, 기업의 실적도 이제 악화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환율도 오르고 굉장히 지금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일자리가 그렇게 그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늘어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그 국내적으로는 기업 투자를 좀 자꾸 늘리도록 어떤 그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가 좀 늘어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민간 부분에서. 그다음에 예. 수출 부분도 좀 독려를 해가지고 예. 우리 수출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정부가 좀 정책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을 주셨으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미중 무역 갈등이 뭐 지금 모든 근저에 여러 가지 경기 침체의 지금 원인으로 뭐 국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뭐 한 달 후 정도면은 또 그래도 타결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오늘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은 이제 원래 제조업 제품을 수입하고 금융 상품을 이제 수출해가지고 예. 이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해서 이제 무역 수지 흑자를 내니까 우리나라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만들어가지고 예. 이제 밸런스를 맞췄는데 중국이 이제 이걸 알고는 무역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의 그 목적은 어떤 면에서는 뭐 관세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중국의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을 개방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중국의 그 경제 사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이걸 양보를 안 하려고 아주 서로 치열하게 네. 분쟁을 갈등을 빚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예. 뭐 하여튼 이 상황이 상당히 좀 장기로 가지 않느냐. 아, 장기로.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